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결국 통과했습니다. 임명 동의안에 대한 표결 오후 2시부터 시작돼서 조금 전에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결과 내용 먼저 분석을 해주시죠. 네, 오늘 일단 298명이 투표에 참석을 했습니다. 국회의원 제적이 300명이니까 2명 빼고 다 참석한 겁니다. 네. 찬석이 160표 정도 나왔고요. 반대가 134표 나왔습니다. 무효 3표 나왔고요. 기권 1표가 나와서 그 헌법재판관과 그 대법원장이 공석이 초유의 사법부 공백 사태는 피하게 됐습니다. 네. 자, 민주당 의원들 어제부터 이 맨투맨 전략이라고 해서 의원들 한 명 한 명을 찾아다니면서 이 표를 호소하기도 했었는데 그 전략이 결국엔 통했군요. 여유롭게 통과를 한 것 같습니다. 표수로 보면. 160표가 나왔으니까 어쨌든 150만 넘으면 됐기 때문에 10표 정도를 더 얻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유롭게 통과를 했는데요. 통과를 가결이 될 거라는 예측은 처음부터 나왔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법부 수장이 공백 상태가 되는 거는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네. 이런 설득들이 좀 먹힌 것 같은데 어쨌든 그 한국당이나 바른당 입장에서는 가결될 때 가결되더라도 아마 국회에 기록은 남기고 싶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김명수 후보자 같은 경우에 많이 알려지지 않은 그 인사긴 하지만 법원 내에서는 진보 중에서도 아주 진보적인 그 판사로 그 분류가 되는 분인데 어쨌든 전국에 있는 판사들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게 되는 그런 대법원장이 굉장히 진보적인 인사로 재편되는 네. 엄청난 변화가 오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보수 정당들 입장에서는 가결될 때 가결돼도 반대표를 남겼어야 될 것이고요. 근데 그 와중에 또 이탈한 바른정당 의원들 같은 경우는 있습니다. 하태경 네. 의원 이런 사람들은 혼자 찬성하겠다 공개적으로 밝히고 네. 실제로 찬성표를 던졌다고 합니다. 네. 자, 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제2의 김희수 사태는 없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현직 당 소속 장관들까지 총출동했다면서요. 네, 한 표가 아쉬운 상황에서 5명이나 현재 그 국회의원이 그렇죠. 장관직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네. 이 장관들을 모두 불러 모았는데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장관이 사우디아라비아 가서 그 건설 수주를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네. 그거를 취소하고 바로 투표장으로 달려갔고요. 그리고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뉴욕에서 그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취소했습니다. 도종환 장관 문재인 대통령에 따라서 미국에 가서 평창 올림픽 홍보하려고 했는데 그 일정마저 취소를 했고요. 네. 나머지 김영주 장관은 지방 행사 일정이 있는데 투표소로 나왔습니다. 자, 뭐 장관들까지 해외에 있는 장관들까지 총 출동해서 표결에 임했는데, 근데 이 김명수 대법원장 이 후보자 통과될 때까지 학연이 큰 몫을 했다. 뭐 이런 분석이 일각에서 나와요. 학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김명수 후보자가 이제 부산고를 나왔죠. 네. 그래서 부산고 출신 의원들이 좀 적극적으로 좀 통과를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그동안 했다라는 것인데 자유한국당의 이제 김정은 의원이라든지 윤상기 의원 등이 이제 부산고를 나왔는데 김 의원은 좀 그런 얘기를 주변에 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국민의당의 김성식 의원 같은 경우는 그 SNS에 글을 올렸죠. 아예 40년 동안 내가 지켜본 친구인데 그냥 친구가 아니라 진심으로 존경하는 친구다 라면서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서 적극적인 좀 찬성 지지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번 표결에서 김희수 후보자 이후에 지금 국민의당의 캐스팅 보트 역할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었죠. 이번에 김명수 후보자 임명 동의안 처리를 두고 박지원 전 대표와 안철수 대표 충돌이 있었다고 합니다. 영상 보시죠. 사사로운 이해관계를 떠나 오로지 독립적인 사법부를 수호할 수 있는 인물인지라는 단 한 가지 높은 기준을 적용해서 판단해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저는 이유야를 방문하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안철수, 김동철 두 대표에게 간곡한 전화를 했고 김명수 후보자의 청문회는 역대 어떤 청문회보다도 하자가 없었습니다. 도덕성의 하자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또 그거를 서열하게 된 그러한 인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 당면한 사법개혁의 가장 필요한 인사라고 하는 평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엔 총회를 떠나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전화까지 걸었던 그 부분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국민의당이 민주당에 굉장히 힘을 실어준 결과는 맞습니다. 국민의당으로서 사실 굉장히 부담스럽죠. 지난번에 이제 김희수 후보자를 낙마시키는데 국민의당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에도 만약에 또 김명수 후보자를 낙마시키는 쪽으로 갈 경우에 호남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역풍이 불 가능성 이런 것들이 좀 크게 염려를 했던 것 같고 또 여권에서도 지난번과 달리 이번에는 거의 맨투맨으로 정말 그렇죠. 전력 질주를 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안철수 대표랑 김동철 원내대표한테 직접 전화도 하고 아까 보니까 이 추미애 대표가 국회에서 나가는 김동철 원내대표 팔짱을 끼면서 뭐라고 속닥속닥 얘기하는 장면이 계속 반복돼서 보도가 됐었거든요. 지난번에 그 또 사과도 했지 않습니까? 네. 땡깡 발언에 대해서 사과도 하고 또 이제 김희수 후보자와 김명수 후보자는 약간 또 다른 점이 있고 네. 이런 점들이 복합적으로 바로 저 장면입니다. 예,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160표로 이렇게 통과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은 여당 입장에서는 큰 한숨을 돌린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부결됐다 그러면은 국정 운영 자체가 지금 불가능한 상황으로 갈 수 있을 굉장히 정도로 시끄러웠을 것 같아요. 굉장히 아주 절체절명의 상황이었던 것은 맞고요. 반증하듯이 대통령이 직접 대표한테까지 전화를 했고 결국 여권 입장에서는 오늘 정말 크게 한숨을 돌렸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게 네. 앞으로 이제 보면은 국회에 대한 협치 전략을 여권은 정말 정밀하게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도 이제 국민의당이 자유투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많은 법안 처리를 해야 될 텐데 그 부분을 계속해서 어떤 국민의당에 맡길 수도 없을 것이고 네. 그렇다면 향후에 어떤 전략으로 이 대국회 협치를 해야 될 것인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권이 심각하게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네. 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여소 야대 대치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 가야 될지 당청이 이번을 계기로 좀 제대로 느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야당도 계속 발목만 잡아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을 느꼈을 것이고, 자, 앞으로 국회 협치를 과연 보여줄 수 있을지 좀 국민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